시작하겠습니다. 86회 문제예요. 자, 자본 항목은 자본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기 주식을 600원에 취득해서 500주는 700원에 매각하고, 자, 나머지는 소각했다. 소각은 감자를 뜻하는 거죠. 관련이 없는 항목은 그냥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죠. 자기 주식하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관련이 없잖아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600원에 취득해서 700원에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겼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500주는 소각했으니까 감자,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죠? 예, 4번 답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의 매입 수수료나 이전 비용 등의 거래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매입 수수료 포함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또는 손실의 과목으로 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하는 것도 맞아요.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평가이익 잔액을 먼저 상계시킨 후에 매도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죠. 매도 가능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해서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까지는 맞습니다. 손상차손은 주가가 뚝 떨어져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가 손상차손이라고 하는데 비용이에요. 자본 항목이 아니라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4번에 틀렸습니다. 자본 항목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3번. 자,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했을 때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모두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건물은 없어졌잖아요. 건물은 없어졌어요. 그죠?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토지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어요. 현물 출자, 징역,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맞습니다.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해서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4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취득 시점이 아니에요.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 맞고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액은 취득원가에 기초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잔존가액은 없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되기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되는데 이거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죠.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세 가지가 있어요.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신뢰성 원칙 중에 하나죠. 중립적이어야 된다. 신뢰성 원칙입니다. 적시성을 추구하는 목적 적합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상충되는 경우에 반드시 적시성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뭘 우선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모두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반드시 적시성을 우선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질적 특성을 갖춘 회계 정보일지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효익을 초과한다면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할 수 없다. 즉 수익보다 비용이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용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요. 6번.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수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수량,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에요.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물었습니다. 감손, 공손, 물량 손실 등은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재료비 계정을 그려주시고요.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계정을 그리겠습니다. 가공비 계정을 그려주시고 선의선출법이에요. 그러면 기초가 재료비는 수량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200개. 2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기초가 환산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20%니까 200개 20%면 40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완성 수량이 들어갑니다. 완성 수량은 1600개. 1600개. 여기도 완성 수량은 1600개가 들어가요. 기말은 400개가 들어갑니다. 기말 400개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기말이 들어가는데 얘는 환산량으로 들어가죠. 50%니까 200개가 들어갑니다. 당기 재료비가, 자,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가공비는 필요가 없어요. 평균법이 아니니까. 재료비는 31만 5천원, 가공비는 35만 2천원, 35만 2천원 집어넣습니다. 자, 는 해서 계산하면 31만 5천원 나누기 두 개 더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800개가 됩니다. 1800개. 그러면 단가는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31만 5천원 나누기 800개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1800개. 그죠? 1800개고요. 여기는 일단은 투입원가가 35만 2천원. 그죠? 지금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35만 2천원. 나누기 1800개에서 40개 빼주면 1760개예요. 1760개. 그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1만 5천원, 31만 5천원 나누기 1800개, 1800개를 해주시면은 170원. 그죠? 제가 아까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어요. 두 번째는 35만 2천원 나누기 1760. 1760을 하면 200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200원이 나오죠. 175원, 200원. 170원, 200원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다음과 같이 결합공정과 추가 가공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결합공정과 추가 가공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며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였다. 기초 기말 제공품은 없다. 값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결합공정에서 원재료를 투입해서 값과 을을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결합원가는 5만원이다. 자, 결합원가는 5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만원. 그래서 값과 을을 생산을 했습니다. 값은 27,000원에 판매가 돼요. 27,000원에 판매가 되고요. 을은 추가 공정을 거쳐서 제품 병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추가 가공을 거쳐서 추가 가공을 해서 병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으로 판매가 된다. 자, 그러면은 추가 공정을 거쳐서 제품 병이 생산되었으며 추가 가공비는 2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병은 토탈 7만원에 판매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가공하기 전에 금액은 을은 5만원에 판매가 됐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추가 가공 과정에서 부산물 정이 생산되었으며 추가 가공 과정에서 정이 생산이 됐습니다. 정이 생산이 되었으며 즉시 3,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판매 가치는 여기 보시면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순실현 가치가 값은 27,000원이고요. 을은 5만원이고 정은 3,000원입니다. 그러면 토탈 순실현 가치는 77,000원에 3,000원 더하니까 8만원이 되겠네요. 8만원. 자, 결합원가 5만원 곱하기 8만원 분의
값에 배부될 걸 물었으니까 27,000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7,000원. 그러면은 5만원 곱하기 27,000원 나누기 8만원. 그러면은 16,875원이 배부가 됩니다. 16,875원.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1번. 자, 결합원가 5만원을 값과 을로, 을은 추가 가공 2만원을 해서 병에 7만원에 판다. 그러면은 을의 금액은 분리점 이전의 금액이, 추가 가공 이전의 금액이 5만원이 되는 거죠. 또 추가 가공을 하면서 정의 생산을 해서 3,000원 판매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판매 가치가 순실행 가능 가치가 되는 거죠. 27,000원, 5만원, 3,000원 더해주면 8만원이 되는 거죠. 8만원 기준으로 배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 내려갑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발생 형태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구분이 되는 거죠. 네, 1번에 틀렸어요.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예요. 1번에 틀렸습니다. 매몰 원가는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맞죠? 이미 과거에 발생된 원가로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회피 가능 원가란 의사결정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원가로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변동비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직접 제조경비가 없을 때 가공비는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합이다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그랬습니다. 9번.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공품 계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기초 제공품이 23,000원 있어요. 기초 제공품이 23,000원. 그리고 여기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것을 우리가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요. 제품 제조원가 들어가고요. 밑에는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겠죠. 기말 제공품 2만원이 들어갑니다. 제품 제조원가에 플러스 기초 제품, 그쵸? 플러스 기초 제품 25,000원 있죠. 25,000원. 마이너스 기말 제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이 41,000원. 41,000원. 이렇게 하면은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매출원가는 55만원. 55만원. 자, 그러면 제품 제조원가 플러스 25,000원 마이너스 41,000원이 55만원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부호가 바뀌는 거죠. 55만원에서 플러스 41,000원 마이너스 25,000원. 네, 부호가 바뀌어서 566,000원이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566,000원. 그럼 두 개 더해주시면 586,000원. 차변도 586,000원이 돼야 돼요. 23,000원 빼주니까 563,000원이 답이 됩니다.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표준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정 제조간접비 차이는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로 분류한다. 맞죠?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로 분류하는 거 맞고요. 제조간접비 차이 중에서 변동 제조간접비는 소비 차이, 능률 차이로 분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산이란, 투입량 기준 예산이란 제조간접비 자체를 관리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금액을 뜻하는 거고요.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은 노동시간 관리와 무관하게 제조간접비만 관리해서 달성하는 예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조간접비뿐만 아니라 노동시간과 무관하게가 아니라 노동시간도 제조간접비랑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노동시간도 같이 관리를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변동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맞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번이 틀렸습니다. 13만 원이에요. 자, 국내 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에 한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거 맞고요. 교복 구입비, 초등학생은 안 됩니다. 중고생만 되는 거고요.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12번 문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 항목은 어느 것인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불공이죠. 토지 불공이죠. 접대비 불공이죠. 토지 자본적 지출 불공이에요. 답은 2번이죠.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예요. 그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금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2번이에요. 13번. 서화나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서화, 그림, 골동품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한다. 합계가 아니라 건당, 점당이라고 하나요? 개당이라고 하나요? 뭐 그림은 점당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합계가 아닙니다. 어쨌든 점당, 개당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1번 틀렸어요. 골동품의 경우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골동품은 지자고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하고요. 서화나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재 제품은 제외를 하는 거고요. 틀린 것은 1번 합계가 아니라 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14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제조업이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범위 내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했다면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상각해야 되는 거 맞죠? 임의상각이 아니라 강제상각입니다. 업무 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는 없다. 2번이 틀렸어요.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800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송금불산입 되겠죠. 100%라 하더라도 업무 사용 비율이 100%라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 한도 추가 송금불산입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자, 3번은 해당 사업연도에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인정이 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해서 1,00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처분 손실도 800만 원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200만 원은 2월에서 송금 산입됩니다. 당해 연도에는 800만 원만 처분 손실이 인정이 돼요. 감가상각비도 800, 처분 손실도 800입니다. 나머지는 2월 하는 거예요. 15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법 규정에서 물납하는 경우 조세 물납 과세 대상 아니죠. 경매 수용, 현물 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강제 경매, 강제 공매 이렇게 강제자가 붙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제자가 없으니까 과세 대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이게 강제예요. 강제 경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질권이나 저당권,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 아니죠. 답은 2번에 그냥 경매나 그냥 수용 현물 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